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찢어진 옷의 젊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은인을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강호 그룹 회장의 펑펑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전 그 청년은 인생이 걸린 시험을 포기하고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재벌 회장이 20년간 찾던 어머니였다는 건 그 누구도 몰랐죠. 한 청년의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강도윤이 반지하 방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큰일 났다, 늦겠다. 도윤이 시계를 확인하며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강호그룹 공채 시험.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준비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도윤이 수험표를 집어들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험장 8시 30분 입실 완료. 좋아. 아직 시간 있다. 벽시계를 보니 5시 15분이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겠지. 제발 오늘만은 사고 없이 가자. 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어휴, 이게 뭐야. 눈이 이렇게 쏟아졌네.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낡은 점퍼를 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서둘러 가면 돼. 오늘은 무조건 붙는다. 수험표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길이 눈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넘어지지만 말자. 시험장만 제 시간에 가면 된다. 지하철역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언덕길에 접어들자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바퀴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리어카 한 대가 언덕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빈병과 헌 종이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불안한데? 갑자기 리어카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에서 바퀴가 미끄러진 것입니다. 위험해. 저러다 사람 다치겠어. 리어카 뒤에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낡은 쇼를 두른 할머니가 리어카를 붙잡고 끌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요, 할머니. 그러다 크게 다쳐요. 도윤이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리어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안나,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떨어지면 오늘 하루가 날아가.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리어카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할머니가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5시 35분. 아직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리어카가 할머니를 끌고 쏜살같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시험보다 사람부터 살려야지. 이런 건 생각할 것도 없지. 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이 몸을 날렸습니다. 눈길 위로 미끄러지며 리어카 앞바퀴에 몸을 던졌습니다. 쿵! 무거운 충격이 도윤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리어카가 멈췄습니다. 으가 어깨야. 아이고.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했습니다. 도윤이 일어나며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어디 부딪힌 데 없으세요? 허리, 무릎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놀란 눈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몸 던져서 막으면 어떡해. 애가 왜 이렇게 무모해? 도윤이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도 아스팔트에 쓸려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피만 좀 났지 뭐예요.
할머니가 안 다치신 게 천만다행이죠. 도윤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때 리어카에서 빈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직, 파직. 유리병들이 깨지면서 도로 위에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내 병들 오늘 하루 품삯이 저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5시 42분.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여기서 멀리 떨어지셔야 해요. 차 오면 더 위험해요. 이쪽으로 잠깐만요. 도윤이 리어카를 끌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젊은 양반, 어디 급한 곳이라도 가는 거야?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도와주네. 도윤이 유리 조각을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아, 시험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한 번에 붙어야 하는 큰 시험이요. 시험이라고? 이런 새벽에? 아휴, 요즘 세상 참 빡세구나.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기회 같아서요. 떨어지면 당분간은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중요한 날에 내가 사고를 쳐버렸네. 늦는 거 아니야? 큰일이다. 괜찮다고요, 할머니. 아직 시간 충분해요. 눈만 조금 그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도윤이 리어카를 안전한 곳으로 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사례를 해야 하는데 내가 빈손은 또 못 있지. 하지만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어디다 뒀지? 아이고, 나도 이 나이 먹더니 이것저것 자꾸 잊어버리네. 할머니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남들한테 많이 도움받으면서 살았어요. 오늘은 제가 한번 갚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할머니가 고민하더니 목에 걸린 것을 풀었습니다. 낡고 무거운 금속 메달이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냥은 못 가. 할머니가 메달을 도윤의 점퍼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보니까 오래 간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 받으면 더 불편해요. 도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담보야, 담보. 내가 빈말은 안 해.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젊은 사람답게 그냥 받아.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 할머니가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진짜 가봐야 해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오늘은 리어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윤이 인사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양반, 고마워. 꼭 복 받을 거야. 꼭이야.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지하철역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눈이 계속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하철도 연착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운행이 지연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만은 제 시간에 가자. 나 정말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야. 7시 15분. 아직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자주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날에 왜 이렇게 늦지? 눈 때문에 신호에 문제가 생겼나 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평했습니다. 도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8시 20분. 시험장까지 아직 10분은 걸렸습니다. 시험장 정문에 도착한 것은 8시 33분이었습니다. 도윤이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도윤을 막아섰습니다. 학생, 입실 시간 지났어요. 경비원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딱 3분만 늦었어요. 눈 때문에 지하철이 계속 서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도윤이 애타게 말했습니다. 규정이에요. 8시 30분까지 입실 완료가 원칙입니다. 나도 마음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찢어진 바지, 피 묻은 손, 눈에 젖은 점퍼. 이런 중요한 시험인데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내 권한으로는 안 돼요. 경비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닫힌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무거운 메달이 만져졌습니다. 같은 시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최강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설 때문에 회의가 늦어지겠군. 오늘 일정 다 꼬이겠어. 강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도로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호의 눈이 할머니의 어깨에 고정됐습니다. 낡은 숄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숄의 자수 문양이 강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잠깐 저건. 강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숄이었습니다. 강호가 직접 술을 놓아서 만든 유일한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수 문양이었습니다. 세워. 강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당황해 되물었습니다. 강호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비서 윤지훈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밖이 위험합니다. 어머니다. 내 어머니야.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우산을 챙겨 급하게 뒤따랐습니다. 회장님, 우산 챙기세요. 눈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강호는 이미 눈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눈에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맞으면 제발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강호가 소리치며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샛길로 접어든 뒤였습니다. 강호가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지? 방금까지 분명히 보였는데. 강호가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리어카 바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호가 무릎을 꿇고 바퀴 자국을 손으로 훑쳤습니다. 이 문양, 이 리어카 분명히 어머니가 맞아. 틀릴 리가 없어. 강호가 떨리는 손으로 눈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우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저분이 그 어머님? 내 어머니야. 20년 동안 찾던 사람이다. 강호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찾고 계신 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었던 숄이야. 한 땀 한 땀 내가 박은 거야. 내가 모를 수가 없어. 강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찾던 어머니를
눈앞에서 놓친 것입니다. 지훈아, 이 주변 CCTV 전부 확인해. 샅샅이. 강호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박스도 전부 조사하고 구청 관제센터에도 당장 연락해. 시간 끌면 흔적 다 사라진다. 강호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인근 상인들한테도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호가 다시 바퀴 자국을 살펴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셨으니까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다. 반드시 근처에 계실 거야. 인력을 총동원해서 찾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더 부르겠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려서 바퀴 자국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야 해. 눈 더 오기 전에 찾아야 한다. 강호가 재촉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편의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컵라면이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필 또 오늘 같은 날이냐, 참. 도윤이 젓가락을 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시험을 놓친 것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도윤이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맡긴 금속 메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지켜냈네. 이게 대체 뭐라고 이렇게 무겁지? 도윤이 메달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면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느낌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도윤이 메달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K, H, 희미하지만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K, H, 뭐지? 성함이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이름과는 관계없어 보였습니다. 아마 이전 주인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메달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할머니 거지. 돈이 아무리 급해도 이건 못 판다. 나중에 꼭 돌려드리자. 하지만 할머니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함도 주소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도윤이 컵라면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일단 오늘 버틸 돈부터 벌어야지. 시험은 다시 준비하면 되잖아. 편의점을 나선 도윤이 다시 그 골목을 지났습니다. 아까 사고가 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지? 경찰도 아닌데 되게 진지하네. 도윤이 호기심에 가까이 갔습니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양복이 눈에 젖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 사람들 뭘 하는 거지? 그냥 지나치기엔 좀.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끊고 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CCTV 확인 지시 내렸습니다.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이 많다. 시간 끄지 말고 다그쳐. 강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구청 관제센터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찾는데 끝까지 도와주겠답니다. 지훈이 보고했습니다. 강호가 마지막으로 바퀴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꼭 찾을 거예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단서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가시죠. 이렇게 있으면 감기 걸리십니다. 지훈이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아니야, 조금 더 둘러보자. 지금 포기하면 또 20년을 후회할지 몰라. 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계실지도 모르거든. 한 집, 한 가게씩 다 둘러봐.
강호가 주변 골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표정이 장난이 아니다. 누군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찾는 모양이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에서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나도 할머니 찾아야 하는데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니 참. 도윤이 메달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도윤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강호가 골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모른 채로 도윤이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습기 찬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도윤이 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부했던 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노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찢어진 수험표를 꺼냈습니다. 에휴, 여기까지인가. 그래도 잘 버텼다, 나. 도윤이 수험표를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월세 연체료 포함 65만 원 입금 바랍니다. 3일 내 미입금 시 계약 해지 예정. 마이너스 집주인. 도윤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65만 원, 12만 원 숫자가 장난이 아니네. 이러다 진짜 방 뺄 판이다. 어떻게 하지? 도윤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취업해서 월세를 낼 계획이었는데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점퍼 주머니에서 메달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순금이면 참 좋겠다. 한 방에 해결인데. 도윤이 메달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금빛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만약 진짜 금이라면 꾀값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감정받아 볼까? 아니지. 이건 아니지. 도윤이 메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절박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담보라고 하셨잖아. 나중에 꼭 갚겠다고 이거 팔아버리면 그 약속 내가 깨는 거잖아. 도윤이 메달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목에서 풀어서 건네주실 때의 떨리는 손이 기억났습니다. 도윤이 메달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래,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끝이야. 이건 꼭 지켜서 돌려드리자.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물류 아르바이트 구함. 일당 7만 원. 도윤이 공고를 클릭했습니다. 힘들지만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 비용도 모아야 했습니다. 한편 강호그룹 비서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청 관제센터 CCTV 자료 받았습니다. 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화질은 어때? 지훈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식별 가능합니다.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흐릿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자수가 놓인 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어카의 모양도 다른 것들과 구별됐습니다. 동선 추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지훈이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3개 구역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모두 저소득층 밀집 지역입니다. 직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오래된 주택가와 쪽방촌 지역이었습니다. 이 구역들 전부 탐문하자. 사람 좀 더 붙이고 한 집도 빼먹지 말고. 지훈이 펜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께는 어떻게 보고 드릴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전이 있을 때만 보고해. 헛된 희망을 드리면 안 돼. 이번엔 조심해야 한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명자는 또 다른 골목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빈병을 주워 모았지만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 중요한 걸 왜 저버렸지 나도 참. 명자가 목을 만지며 한탄했습니다. 목걸이가 없는 목이 허전했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던 메달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꼭 찾아가야 해. 그 양반한테 갚으러 가야지. 그냥 넘기면 안 되지. 명자가 리어카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자꾸 몰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명자야. 하루만 더 버티자. 명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돌멩이에 걸려 흔들렸습니다. 명자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넘어지면 안 된다. 명자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리해서 야간 작업까지 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도윤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벌써 시간이네. 오늘부터 진짜 노동이다. 도윤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지원한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6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도윤이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새벽 작업은 춥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당 7만 원이면 감사하지. 몸으로 버텨보자. 도윤이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일주일만 나가도 5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시간에 늘 나오셨겠지. 참 대단한 분이야. 도윤이 메달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언젠가 꼭 할머니를 찾아서 메달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호도 이미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탐문 결과는 어때? 강호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많이 좁혔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찾아봐.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마. 반드시 찾을 거야. 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서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른 채로 5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물류센터에서 마지막 상자를 옮겼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 많았다. 현장 관리자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내내 무거운 상자만 옮겼습니다. 내일도 나올 수 있지?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불러주시면 계속 나올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당 7만 원씩 벌어서 35만 원이 모였습니다. 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도윤이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눈이네. 요즘 왜 이렇게 눈이 많지?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적게 내리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윤이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도윤이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5일 동안 같은 길을 오가면서 외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끙,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뭐지? 고양이 소린가, 사람 소린가? 도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리어카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이분은 설마. 도윤이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5일 전 자신이 도왔던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쇼를 두른 명자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눈 뜨셔보세요. 도윤이 명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얕고 빨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서 핏기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명자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큰일 나겠다.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명자의 옆에는 리어카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구겨진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주워봤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돈을 이렇게. 도윤이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인에게 드리는 돈.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갚으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 이 돈 모으려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도윤이 명자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나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이대로 혼자 옮기기엔 너무 위험한데.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명자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택시를 잡자.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도윤이 큰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는 새벽 시간에는 택시가 없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시간 끌면 더 위험해. 도윤이 다시 명자에게 돌아왔습니다. 명자의 호흡이 더욱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들리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도윤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명자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마르신 것 같았습니다. 어휴, 이렇게 가벼우시다니. 얼마나 제대로 못 드셨던 거야.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지? 도윤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업고 가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강도윤. 너 할 수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가자. 도윤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도윤이 명자를 등에 단단히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도윤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명자의 체온이 등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걱정이 됐습니다. 도윤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계속 달렸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다 조금만 더. 도윤이 병원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응급환자요.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입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간호사가 명자를 휠체어에 옮기며 물었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몸이 너무 차갑고 계속 숨이 가쁘셨어요. 도윤이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명자를 진찰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바로 치료해야 해요.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명자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접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도와드린 적 있는 분이에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나 가족 연락처 아세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함도 몰라요. 동네에서 리어카 끄는 할머니로만 알았어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일단 살리고 봐야죠. 도윤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월세 보증금 반환 카드였습니다. 도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확실하세요? 치료비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방은 또 구하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한 번뿐이잖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소지품도 별로 없고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같이 보관해 주세요. 도윤이 메달을 꺼냈습니다. 이게 이분 물건이에요. 저한테 담보라고 맡기셨는데 원래는 할머니 거예요. 도윤이 간호사에게 메달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잠깐 맡기신 거거든요. 나중에 꼭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간호사가 메달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걸 환자분 소지품으로 보관해 드릴게요.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겠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지쳤지만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지시겠지 제발. 도윤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호그룹 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호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4분기 전망은 강호의 말이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리며 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지훈이 강호에게 손짓했습니다. 회의 중인데 뭔 일이야? 급한 일이야? 강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하죠. 강호가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호가 지훈과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훈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소식이 있습니다.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소식인가? 강호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어젯밤 세안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있습니다. 지훈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비슷한 인상착의의 7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숄 모양도 비슷하답니다. 지훈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한 거야? 괜히 기대하게 만들면 안 된다. 강호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일치해서 확인차 보고 드립니다. 지훈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회의고 뭐고 미룬다. 강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취소해. 필요한 건 서면으로 보고받자고 전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강호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의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잡자. 강호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호와 지훈이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안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가능한 한 서둘러 주세요. 지훈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강호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정말 찾은 건가 또 아니면 강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마음을 너무 쓰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도 이번엔 느낌이 다르다. 강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 세안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강호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응급실이 어디죠? 지훈이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강호와 지훈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강호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맞았으면 좋겠다. 강호가 작게 기도했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실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젯밤에 이송된 70대 여성 환자 계신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할머니 말씀이세요? 간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가족분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강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강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이쪽입니다. 간호사가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답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호가 유리창에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낀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의 어깨에 낡은 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자수 문양을 본 순간 강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맞네. 강호가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환자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강호가 어릴 때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아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틀림없어. 내 어머니야. 이 흉터까지 그대로네.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강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20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환자분 소지품 중에 특이한 물건이 있었어요. 의사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묵직한 금속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호가 메달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설마. 강호가 메달을 뒤집어 봤습니다. K, H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와 헤어질 때 나누어 가진 한 쌍의 메달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이걸 버리지도 않고
강호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달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가 가져왔죠? 강호가 의사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복도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청년이 가지고 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호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옷이 더럽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눈에 젖어서 엉망이었습니다. 저 청년이요? 강호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할머니를 업고 와서 치료비도 내고 밤새 지키고 계셨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치료비를 냈다고요? 가족도 아니라면서요? 강호가 놀랐습니다. 네. 신원 미상인데도 자기가 내겠다고 하더군요. 카드로 결제하고 밤새 한 번도 안 가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가 청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바지 무릎이 찢어져 있고 손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 청년이 할머니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직접 업고 오셨답니다. 택시도 못 잡혀서 뛰어왔다더군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청년이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머니의 은인이군요.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달을 꽉 쥔 강호가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청년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을 지킨 탓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눈 붙이자. 잠깐만 자고 일어나자. 도윤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명자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위험은 넘겼다고 말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지새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복도에는 도윤의 잔잔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나왔습니다. 강호와 지훈이었습니다. 강호가 복도를 둘러보다가 의자에 앉은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저 청년이군. 어머니를 업고 왔다는. 강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도윤을 깨우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그냥 좀 보고 싶다. 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호가 도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윤의 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신발이 눈에 젖어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점퍼 어깨 부분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업고 온 흔적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 어머니를 업고 몇 킬로를 뛰어왔다는 거야.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족분들이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환자가 제 어머니입니다. 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참 기특한 청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직원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 청년이 할머니 치료비를 전액 결제했거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치료비를요? 전부요? 지훈이 놀랐습니다. 네. 그것도 본인 월세 보증금 카드로 결제했어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다가도 결국 바로 결제하더라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월세 보증금이라고요? 그럼 저 청년은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강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도 망설임 없이 결제하시더라고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라고 하던데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다른 얘기도 들으신 게 있나요? 강호가 더 물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 전에 할머니를 구하느라 중요한 시험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험을요? 강호가 놀랐습니다. 네, 취업 시험이었나 봐요. 6개월 준비한 시험이라는데 할머니를 도와주느라 지각해서 아예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강호가 도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걸린 시험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으로 치료비까지 냈습니다. 이런 은인을 내가 이제야 만났네.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도윤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앞에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할머니 가족분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윤이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강호가 도윤의 찢어진 바지를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딱지와 더러워진 어깨도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호가 갑자기 도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도윤이 당황해서 강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도윤의 더러워진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대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20년 동안 찾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강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인을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강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진짜로 일어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강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호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찾던 어머니를 은인 아니었으면 영영 못 볼 뻔했어요. 평생 한이 될 뻔했어요. 강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과 경호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세요? 도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20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양반이 구해주신 겁니다. 강호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도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호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20년간의 그리움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은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호가 도윤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만두세요. 저도 어머니 잃어봐서 알아요.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기적이잖아요. 도윤이 강호를 일으켜 세우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헤어져 있던 모자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만남을 만든 것은 한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복도에는 감동의 눈물과 감사의 인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선행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중환자실에서 명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살아있네.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명자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이제 괜찮으세요.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지? 명자가 물었습니다. 3일 정도 됐어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명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병원 침대와 각종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이거 돈 많이 들 텐데.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의사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자가 강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강호야, 내 눈이 아직 멀쩡한 거냐? 명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호가 침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내 아들 정말 강호구나. 많이 늙었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강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강호가 무릎을 꿇고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찾았어요. 하루도 안 잊었습니다.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커서 와줬네. 명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제가 모실게요. 강호가 명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지? 나는 그냥 쓰러져서 여기 온 줄도 모르겠다. 명자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은인이 계세요. 어머니를 구해주신 분이. 강호가 설명했습니다. 명자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젊은 양반. 길에서 나 부축해주고 업어가던 그 사람. 명자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이 어머니를 업고 와서 치료받게 해주셨어요. 치료비도 다 내셨고요. 강호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명자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쉬세요. 어머니는 건강부터 찾으셔야죠. 인사는 제가 먼저 다 했습니다. 강호가 명자를 다시 눕혔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가며 모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강호야, 어머니가 미안해. 그때 너 혼자 두고 떠나서. 명자가 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더 미안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 손 다시는 안 놓을 거야. 명자가 강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어디도 안 보내요. 강호가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이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의 긴장이 풀려서 깊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좋아지셨나? 도윤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의식도 돌아오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드님도 오셨어요. 간호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다. 도윤이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가족분도 오셔서 상봉하셨어요.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진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님도 가족분들이 챙기실 테니까요. 도윤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왔으니 더 이상 자신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병원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도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강도윤 씨. 강호가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강호가 숨을 고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섭섭합니다. 강호가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 상태가 좋아지셨다니까 집에 가려고요. 이제는 가족분들 몫이죠.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냥 가시면 제가 평생 마음이 불편합니다. 강호가 도윤의 앞을 막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감사 인사 받았어요. 복도에서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제가 더 뭘 바라겠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식사라도 같이 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강호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하죠. 도윤이 사양했습니다. 어머니도 은인께 인사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냥 가시면 서운해 하십니다. 강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어머니가 기다리십니다. 강호가 도윤을 이끌었습니다. 강호가 도윤을 병원 VIP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요. 강호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메뉴를 건넸습니다. 뭐든지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 그냥 편의점 도시락도 잘 먹어요. 도윤이 손살을 쳤습니다. 제발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강호가 부탁했습니다. 결국 도윤이 간단한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강호도 커피를 시켰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취업 시험이었어요. 이번에 꼭 붙으려고 마음먹었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호가 더 물어봤습니다. 강호그룹이었어요. 회장님 회사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회사 시험이었다고요? 공채? 강호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공채 시험이었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었는데 할머니 도와드리다가 입실 시간을 넘겨버렸습니다. 도윤이 아쉬워했습니다. 강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회사 시험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시험 때문에 고생만 시킨 셈이네요. 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구한 게 훨씬 중요했어요. 시험은 또 보면 되죠.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인사팀장님? 강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지나간 공채 시험 말인데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추가 합격자를 뽑고 싶어요.
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험 점수는 필요 없어요. 인성은 이미 증명됐거든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강호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강도윤이라는 분이에요. 내일 당장 연락 주세요. 강호가 도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도윤이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까지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게 해주세요. 인사는 내가 책임질게요. 강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이런 건 안 돼요. 저 혼자만 특혜받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왜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인데요. 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취업해야 해요. 남들처럼 시험 보고 들어가야죠. 도윤이 거절했습니다. 능력은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눈 오는 밤에 사람 하나 살리려고 자기 다 버리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강호가 도윤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떤 시험보다 큰 시험을 통과하셨잖아요. 사람됨이라는 시험 말입니다. 강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강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지내요. 강호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의 반지하 집 앞에 트럭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네요. 금방 끝나겠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것도 다 제 추억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강호그룹 법무팀 직원이 도윤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월세와 모든 생활비가 정리됐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열쇠입니다. 병원 근처입니다. 직원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윤이 미안해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은인께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반지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정이 많이 든 공간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도윤아. 이번엔 웃으면서 살자. 도윤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명자가 치료받는 병원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강호의 배려였습니다. 도윤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와, 이게 내가 사는 집이라고? 꿈 같네.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언제든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메달을 꺼냈습니다. 이제 할머니께 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꼭 드려야겠다. 이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도윤이 메달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도 희망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강호그룹 본사 1층 로비.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정장과 새 구두가 어색하지만 잘 어울렸습니다. 2주 전 입사해서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일찍 오셨네요. 로비에서 만난 동기가 인사했습니다. 네, 아직은 좀 긴장돼서요. 일찍 와서 마음 준비 좀 하려고요. 도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도윤이 로비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와 강호였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깜짝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명자가 도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왔네. 오늘도 멋쟁이다, 우리 아들. 명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도윤이 명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보러 왔지 뭐. 내가 어디서 일하나 보고 싶었지. 명자가 도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강호가 일어서서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출근길에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어머니가 도저히 못 기다리시겠다고 해서요. 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리네요. 딱 회사 사람 같아요. 강호가 도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색한데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때요? 강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처음이라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하나하나 배우는 맛이 있습니다.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요.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명자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잘 먹고 있지? 너 얼굴 좀 좋아진 것 같다.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요즘은 밥도 잘 챙겨 먹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 명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새 집은 어때? 밤에 춥지는 않고? 강호가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비도 눈도 안 새고 따뜻하고 정말 감사해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명자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도윤아,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명자가 강호에게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윤이 궁금해했습니다. 따라와 보면 알아. 깜짝 놀랄 거야. 강호가 신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최고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로 가시는 건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보여줄 게 있어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명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어머니도 어서 오십시오. 지훈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도 일찍 오셨네요.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강호가 명자의 휠체어를 밀며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와,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도윤아. 명자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두 개의 메달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자가 도윤에게 맡겼던 메달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호가 가지고 있던 메달이었습니다. 저게 할머니 메달이랑 회장님 메달. 도윤이 메달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의 증표야. 강호가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에 어머니와 헤어질 때 나눠 가진 거예요. 하나씩 나눠 가졌죠. 강호가 액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간직하셨고 저는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운 아들이죠. 강호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명자가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모였잖아. 잃어버린 것도 다시 돌아왔고. 명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윤이 덕분에. 강호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호가 책상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도윤 씨, 이거 받으세요. 강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또 뭘 이렇게. 도윤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명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학금 지원서. 도윤이 첫 번째 서류를 읽었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대학원도 갈 수 있어요.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우리가 도와줄게요. 강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윤이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가족관계에 준하는 지원 약속서예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가족관계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도윤이 놀랐습니다. 명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아, 우리 가족이 되자. 이제 혼자 아니야. 명자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도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동생이고요. 강호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던 도윤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나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고마운 게 훨씬 더 크다. 명자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두 아들이야. 이제 둘 다 내 곁에 있네. 명자가 강호와 도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강호도 도윤을 포옹했습니다. 환영해요, 동생. 앞으로 같이 잘해봅시다. 강호가 도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도윤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가 가운데에 앉고 양쪽으로 강호와 도윤이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내 옆이 꽉 찬 기분이다. 명자가 두 아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강호를 찾았는데 도윤이까지 생겼어. 하늘이 나를 다시 살려준 것 같네. 명자가 행복해했습니다. 강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나뭇잎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눈 오는 날부터 시작된 기적이네요. 강호가 감탄했습니다. 그 눈 내리던 날부터 시작된 기적이죠. 강호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액자 속 메달들을 다시 봤습니다. 자신이 할머니께 받았던 작은 메달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메달 안 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운명이었나 봐. 서로 잡을 걸 잡은 거지.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가 착한 마음을 가져서 가능한 일이었어.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 덕분이지. 명자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호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윤 씨, 이리 와보세요. 강호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강호 옆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멋진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디선가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어요. 그걸 내가 몰랐고. 강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구해주셨죠. 나 대신 옆에 있어줬어요. 강호가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든든합니다.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명자가 휠체어를 타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사진 한 장 찍을까? 명자가 제안했습니다. 강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강호가 비서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강호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세 사람이 창가에서 포즈를 잡았습니다.
명자가 가운데 앉고 강호와 도윤이 양쪽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지훈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행복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한 장 더 찍어주세요. 이번엔 서로 쳐다보자. 명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모두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성됐어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강호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아야겠어. 매달 옆에 같이 두자. 강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볼 때마다 힘이 날 것 같아요. 도윤이 동의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춤추듯 떠다녔습니다. 봄이 왔네요. 진짜 새 출발 같아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새로운 봄이 왔어.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살자. 명자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호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동생. 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형님.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회장실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 한 청년의 작은 선택이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도윤은 인생이 걸린 시험을 포기하면서도 쓰러진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까지 내놓으며 낯선 할머니를 구한 그의 마음은 진정 아름다웠죠. 강호 회장은 20년간 애타게 찾던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위고하를 떠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죠. 명자 할머니는 헤어진 아들과 재회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을 위해 내린 작은 선택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도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처럼 말이죠. 진정한 선행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